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동요 작사가 윤복진 선생인데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정작 대표곡이 그럼 뭐야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김수각 선생님, 예. 그 준비가 좀 되었나요? 둘, 셋, 우리 아기 불고 노는 하모니카는 짠. 우리 아기 불고 이거 이거 아닌가? 아닌가요? 내가 어디서 들었지? 옥수수를 가지고 합창해 볼까요? 만들었어요. 들었어요. 용심쟁이 작은 오빠 하모니카는 그나저씨 서울 가서 사보낸 선물. 우리는 이제 옥수수 하모니카라는 노래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노래 가사가 바뀐 거죠. 그 노래는 홍남파 선생이 작곡하고 윤석준 선생이 작사한 동요인데 왜 바뀌었는지는 저희가 차차 또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수많은 동요를 만든 이 윤복진 선생님을 이야기하려면 이 방정환 선생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또 없다고 합니다. 그 방정환 선생이 윤복진 선생을 직접 추천을 했다고 했을 정도로 예. 두 명의 사이가 굉장히 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당시에 이제 어린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동요시를 발표를 하면서 문단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1925년인데 윤복진 선생이 18살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린이 구호로에 나온 네. 별 따러 가세라는 그 동요시가 실렸었죠. 어린이 운동가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저도 역시 사실 그렇게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막 팔방미인 같으신 분이세요. 활동을 좀 여러 방면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어린이 문학을 쓰시는 작가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지역의 윤복진 선생을 또 발탁한 것이 방정환 선생님이면 문학가이기도 하셨지만 또 대단한 안목이 있었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작품들을 직접 또 쓰셨는지도 궁금해요, 작가로서. 방정환 선생님은 워낙 많은 작품을 쓰셨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작품을 꼽자면 학생 소설 만년샤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소년 소설을 많이 또 발표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탐정 소설과 모험 소설을 또 집중적으로 발표를 하시는데 중편 동생을 찾으려 또 장편 칠칠단의 비밀, 소년 삼태성, 소년 사천왕 같은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77단의 비밀이라는 제목이고 제목도 굉장히 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제목이거든요. 예. 이런 제목이 막 기대가 되잖아요. 제목이 막 궁금하고 2008년에 애니메이션으로 막 12부작으로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TV에 방영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심해서 옮겨. 이게 말로만 듣던 사자인가봐. 아저씨들 공만 다니죠. 예? 절로 가라. 꼬마이가 겁도시 어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야? 예? 어렵쇼. 뭐 물어보지도 못하나? 완전 기사뿐이야. 뿡뿡뿡뿡뿡. 탐정소설, 추리소설이라는 것이 결국 좀 능동적으로 살아라는 거죠.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탐구하고 고민하고 의문을 던지고. 근데 이제 방정환 선생님 보실 때는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들은 눈 떠보니 태어나니까 일제 강점기잖아요. 다 그냥 뭐 조선은 나빠서 망한 거고 우리는 운 좋게 일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 막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주변을 의심할 수 있는 이런 문학이란 장르를 빌려와서 뭔가 호기심을 자아내고 그 호기심이 결국 자신과 사회로 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뭐 일종의 어떤 분은 혁명가로도 분류를 하거든요. 이 방정환 선생을. 그런 면에서 조금 의미를 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방정환 선생님이 또 발탁한 그 아동 문인이 또 우리 지역의 윤복진 선생님입니다. 아동문학가 윤복진 이 이름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교수님께 이 윤복진 작가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그 작품 추천을 좀 부탁드렸거든요. 동리의원이라는 작품인데요. 193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1등으로 당선된 작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리 차돌이 의원이라오. 동리 안에 이름난 의원이라오. 앞담 밑에 흙파서 가루약 짓고 풀잎 따서 꽁꽁 싸서 주지요.
동리애들 병나면 솔잎칩 놓고 약 한 봉지 써주면 당장 나아요. 아, 야, 이런 작품입니다. 이 북한에서도 이 작품을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하나 덧붙일 것은 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왜곡시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에서 끄트머리에 그래도 마음 좋은 우리 차들이 약값 한 푼 안 받는 의원이라고라는 것을 덧붙입니다. 색깔이 진하게 나오네. 사회주의 이념에 맞추어서 돈을 위해 갖고 의원이 무슨 치료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돈 안 받고도 치료를 해준다 이런 뜻이겠죠.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구절을 제일 먼저 떠올리고 거기에 맞춰서 전체 시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놓았습니다. 병원에서 소나무 잎으로 침을 맞으면 병이 낫는다는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사실적은 아니지만은 시적인 수준이 높다는 거죠.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을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징 같은 거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보는 사실적인 모습을 어린이 입을 통해서도 자아내는 동요. 이것이 윤복진 선생이 동요 창작의 핵심이에요. 길가위 돌멩이는 가연 돌멩이 어느니 사고 간대요. 저는 음악사 연구가입니다. 그래서 지역 출신 1세대 음악가 11분을 연구해서 단행본을 낸 적이 있는데 그중에 한 꼭지가 동무생각을 작곡한 박태준 선생을 연구하다 보니까 윤복진 선생하고 관련이 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박태준 선생이 지금까지 175곡을 작곡했는데 그중에 64곡이 윤복진 가사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리고 근대음악의 아버지를 하는 선구자를 하는 홍남파 선생님이 10곡을 창작해가 유성기 음반에 들을 수 있는 SP 음반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 윤복진 선생은 더욱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그 교과서에 수록된 곡 중에 하나가 옥수수 하모니카입니다. 근데 원래의 제목은 하모니카예요. 하모니카는 그야말로 우리가 노래하고 악기 연주할 수 있는 악기 하모니카를 말하는데 이것을 큰 아저씨한테 선물 받았는 걸 여동생한테 안 보려고 학교 갈 때 숨겨놨다가 돌아와서 자기가 불고 연주도 하고 이랬는데 그 엄마가 그 여동생에게 오빠 모르게 그걸 찾아가 갖고 놀도록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욕심쟁이 그 오빠죠. 용심쟁이 작은 오빠 하모니카는 그나저씨 서울 가서 사보낸 선물 작은 오빠 학교 갔다 집에 오면요 하모니카 소리에 맞춰 노래 불러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부르고서는 도미솔도 도솔미도 재미난다요. 1957년 3월 1일부로 월북자의 작품과 노래는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수록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윤석중 선생이 비슷하게 제목을 옥수수 하모니카, 하모니카가 그 음이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전부 다 하모니카는 모르고 옥수수 하모니카가 알려져 있는데 그건 윤복진 작사가 아니고 윤석중 작사입니다. 이분의 노래 선율의 특징은 굉장히 그 자연스럽고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선율로 만들어져서 쉽게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죠. 박태준 선생 같은 분은 그 반주를 할 때는 분산음 딴딴딴딴따단딴 따라다라디가 아주 그 유연하게 자연스럽게 작곡했는 게 특징으로 꼽을 수 있죠. 8분음표를 여음으로써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은 다양성을 주고 있죠.
윤복진 선생은 한국 음악계에 숨어 있는 공헌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곡가 박태준 선생뿐만 아니라 당대 천재 화가로 불렸던 이인성 이 분과도 친분이 아주 두터웠는데 이 세 분이 함께 만든 노래 곡집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39년에 발표한 물새 발자국이라는 노래 곡집인데요. 특히 이 물새 발자국은 이인성의 그 목판화로 또 유명한데 서정적인 향토성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홍난파, 윤석중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예술가들이 장르를 아우르면서 교류했던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윤복진이라는 문학가, 이인성이라는 화가, 박태준이라는 작곡가 이런 분들이 함께 예술 활동을 이끌어 나왔다. 대구 지역에 처음으로 백화점을 지은 게 무영당 백화점이에요. 한국인이 한국 자본으로. 이근무라는 사람인데 1902년생인데 원래 책방을 했어요.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책을 직접 구입해가지고 그게 또 윤복진 선생과 박태준 선생이 창작활동할 수 있도록 또 이인성 선생이 그림 전람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제공했다는 게 기록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1930년대 우리 아동 문학계는 좀 어땠나요? 소위 동료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동료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요.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대구 고등보통학교, 대구 사범학교, 대구 농림학교, 개성학교 등 여러 가지 근대적인 교육을 행했던 학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곳의 학생들이 동료 작가로서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자기의 작품이 잡지나 신문에 버젓이 발표가 되면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을 것 아닙니까? 예.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발표욕과 명예욕으로 학생들이 그 작품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1949년도에 꽃초롱 별초롱이라고 하는 그 동료집을 처음으로 내요. 이걸 낼 때 뒤에 보면 발문에 나의 아동문학관이라고 해갖고 일제강점기에 가지고 있던 내 아동문학관은 전부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1950년에 박모거리가 주관하던 시문학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글을 하나 발표하면서 나 잘못됐다.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지향해 봐야 되겠다. 석중이 너도 해보지 않을래? 모거리 너도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글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해요. 6월 달에 그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 후퇴하는 북한군을 따라서 1950년 9월 아니면 10월 사이에 월북을 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월북을 결정하게 되면서 결국엔 남한에서는 그 이전의 또 작품 활동이라든지 작품들이 다 좀 묻혀버리게 되죠. 잊힌 사람이 되게 되는 건데 분단국가라는 그 우리나라의 아픈 그 역사가 비극이 또 이 윤복진 작가에게도 또 드리워졌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모니카라는 것도 다른 작사가의 이름을 빌려서 개사가 되고 다르게 우리가 또 불러오고 있었던 거죠. 오양간 송아지 잔디밭 바라고 이름도 맞으며 엄마 기러기 울어예는 하늘 구말리
우리 외삼촌 옛날에는 북한에 갔다고 모두 다 모른 척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시한다길래 너무너무 반가워서 와봤습니다. 누가 외삼촌이신 거예요? 윤복진 님이 저희 외삼촌입니다. 50년도에 6.25 사변 났잖아요. 근데 저는 58년에 태어나나 몰랐어요. 외갓집은 항상 가면은 외삼촌 노래나 또는 동화, 동시 같은 거를 들려주셔가지고 늘 그리워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저는 동화 뭐 쓰는 사람인 줄 알고 했더니 오만 거 다 하셨대요. 아주 꿈이 있는 청년 같아요. 보니까 노래도 좋아하고 또 시도 좋아하고 또 동화도 좋아하는 그런 아주 꿈이 깊은 젊은이 같아요. 이렇게 좋은 분이 여기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완전히 윤복진의 역사가 없어졌다가 복원도 아니죠. 약간 이제 편집되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그 버전으로만 이제 접하고 했던 것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월북과 동시에 어떤 그런 연구들이라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단절될 예. 수밖에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예, 끊어진 대구의 또 아동 문학사를 다시 또 연결하고 이으려면 또 윤복진 선생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